지난 밤에,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는 7일이죠.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법무부, 재무부, 상무부 이렇게 공동으로 명의로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발표문이 나온 겁니다. 뭐냐?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영어로 ZTE 이렇게 쓰죠. 중국 기업은 중싱, 한자로는 가운데 중, 흥할흥, 중흥 기업인가 중흥그룹인가 뭐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중흥이라는 회사, 중국어로 중싱, 영어로 보통 ZTE로 이렇게 썼는데 이 회사가 미국의 그 법을 위반했다 하는 건데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자국의 제재법, 그러니까 북한이라든가 이란, 과거 이란 같이 미국이 제재의 대상으로 전략적인 물품이 못 들어가게 정해놓은 나라 입니다. 제재의 대상으로 나라의 그 전략 물품, 금지된 물품을 반출한 것에 대한 제재인데 그 제재로는 규모가 가장 컸던 겁니다. 자그마치 11억 9,200만 달러, 11억 9,200만 달러니까 지금 환율로 하면 뭐 대략 13조 원 정도, 1조 3천억 원 정도군요. 1조 3천억 원 정도 되는 어쨌든 11억 9,200만 달러에 되는 벌금을 때려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때려버린 겁니다. 자, 이게 왜 주목되느냐 하면은 중국이 한국의 그 기업에 대해서 롯데죠. 롯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한류 뭐 등등 관광 여러 가지로 최근 우리가 봐온 대로 한국에 대해서 소위 사드 보복을 무자비하게 막 하자 저는 미국이 본격적으로 중국의 응징에 나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과 중국이 뭐 체급이 아직 비슷해 보이지만 체급도 같지도 않을 뿐더러 그 둘 사이의 전쟁이라면 말이 안 되는 거고 경제 통상 전쟁이라면 그렇고 하여튼 미국이 중국을 응징했다.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지금 폐기를 보복 무차별 보복을 하니까 지켜보던 그러지 마라. 이성적이지 않다. 계속 견제하던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한 대 그냥 제대로 갈겨버린 그런 상황 아닌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초대형 응징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여기서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은 상당히 어려워질 거다. 타협점이라면 물론 중국이 물러서서 이성을 찾는 것이죠. 더구나 미국은 이 ZTE라는 중국 2위의 통신장비업체, 이 반도체 통신장비업체에 이어서 1위인 스마트폰도 만들고 1위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에 대해서도 지금 그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조사하고 있는데 여기도 한 방 먹인다. 뭐 먹이려고 작정하면 뭐 여러 가지 결점이라든가 위반점 그거야 뭐 많겠죠. 지금 그렇게 실제로 조사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아까 말 중싱 그럼 ZTE라는 데는 퀄컴이라든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미국의 IT 기업에서 그 무슨 장비 뭐 이를테면 라우더 서버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런 것들 쭉 사와서 그걸 가공해서 북한에 수출했다 이겁니다. 그 기업도 그걸 인정을 했고요. 북한에 수출한 거를. 그래서 북한하고 이란에 대해서 수출해온 혐의로 조사를 받는데 미국이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무, 재무, 상무가 공동명의로 성명서를 내고 기자회견을 갖고 그걸 때려버렸다 하는 겁니다. 미국이 하여튼 자국의 그 제재법, 이란이나 북한 같은 제재법을 위반한 것으로서는 가장 큰 사례다 이런 얘기 되었고요. 어쨌든 이걸 해석을 하자면 미국이 사드 보복에 나서는 중국에서 강하게 브레이크를 걸면서 응징을 하는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한국과 미국이 북한 핵이라는 현저한 위협에 대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사드 배치 그거를 했는데 중국이 생트집을 하고 있는 것은 더 묵과할 수 없다 그런 얘기고요. 더구나 그 부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그것도 뭐 일방적으로 제공한 것도 아니고 한국 정부와 막교환해서 정당적인 거래 관계에 있는 매매에 따른 시장 가격이 반영된 그 성주의 사드 부지가 되는 롯데 골프장이 890억 원의 정부에 말하는 매각된 형태의 정상적인 거래를 갖춘 형식인데 그냥 갖다 헌납한 게 아니고요. 그거에 대해서 롯데를 골라서 타격하고 하는 이게 도저히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초강경 대응인데요. 중국이 최근 뭐 롯데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걸 보면 롯데 점포 110 몇 개입니까? 112개 중에 무려 55개, 55개에 대해서 그런 소방안전법이란 치조랑 그걸로 해서 1개월씩 영업 정지도 때리고 그러죠. 어쨌든 미국은 이렇게 계속되면 다른 기업에도 계속
중국의 다른 기업에도 제재를 가한다 하는 그런 가능성을 쭉 열어놨습니다. 정말 피할 수 없을 거라 그랬고요. 어쨌든 이래서 그런지 이제 중국의 왕이 아시죠? 중국의 외교부 장관은 왕이가 바로 오늘 8일 한국하고는 그래도 오랜 관계인데 25년간 지난 수교 25년 1992년 당시 노태우 정부 때 수교한 이래 수교 이후에 25년간 역사를 영 무시할 수는 없다 하는 또 그런 말들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은 왕이가 너무 세게 미국이 나오니까 약간 움찔한 물러선 거 아니냐, 또는 더구나 그 한미가 아니군요. 중미 미중 정상회담이 4월에 예상도 돼 있는데 거기서 얼굴 붉히고 또 트럼프 특유의 그 불독식으로 시진핑에 대해 막 그거 할까봐 분위기를 조금 정지해 놓고, 왜냐면 왕이도 그 중미 정상회담이 팡 깨지고 완전히 뭐 막말로 아수라장 되는 걸 원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좀 의식해서 좀 부드럽게 가는 거 아니냐 하는 해석도 나왔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이 강하게 응징한 뒤에 사드 보복에 대해서 응징한 이후에 나온 왕위의 그 반응이라서 저는 굉장히 주목이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중국에 대한 그 보복, 미국이 중국에 대한 보복이란 말은 적절치 않군요. 응징, 중국 영토에 대해서 중국을 응징하니까 그 대상에 대한 기업에 대한 것은 좀 더 말하면 양상이 커질 수도 있다. 금방 그 말씀드린 ZTE, 중국의 2위 통신업체인 ZTE에 대해서 외국 제재 기업으로서는 가장 규모가 큰, 아까 말 11억 9,200만 달러 벌금을 물린 것도 이제 북한에 대한 시그널도 있고 중국에 대한 시그널 한꺼번에 두 개의 그냥 시그널 동시에 주는 거다. 그것도 초강력한 상태로 줬다, 그러겠죠. 뭐 미국이 꺼낼 그 다른 카드가 뭐가 있을지 앞으로 주목이 됩니다만은, 우선 그 스마트폰 그리고 통신 장비 1위 업체인 화웨이 유명하죠. 뭐 국내에서도 뭐 이미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화웨이에 대해서도 북한과, 화웨이는 심지어 북한뿐 아니라 북한, 이란, 뭐 수단, 쿠바, 시리아 이런 데다 거래를 하고 있는데, 그거 전체적으로 전부 다 제가 말한 5개 나라가 북한, 쿠바, 수단, 이란, 시리아, 이게 전부 다 미국이 제재하는 그런 나라인데 거기와 교역했다는 그런 건데, 미국산 제품이나 기술을 받아들여 가공해서 수출한 혐의로 화웨이가 지난해 6월부터 미국 정부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도 그 해석하고 평가에 따라서 많이 좌우달라지겠죠. 그러면 ZTE와 같은 그런 강력한 펀치를 맞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것 때문에 나오는 게 미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2차적인 거부, 이런 것도 관심이 되고 있다고 하죠. 우리 뭐 이 세컨더리 보이콧, 이게 참 번역하기가 애매해서 그냥 세컨더리 보이콧이라고 많이 쓰고 있는데, 하여튼 2차적 보이콧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이라든가, 주로 북한입니다만은 그 미국이 제재국으로 정해놓은, 문제가 있어 제재국으로 정한 나라뿐만 아니라 그 나라와 거래하는 제3의 나라의 뭐 기관, 기업, 개인, 그러니까 중국이 그런 거거든요. 중국은 미국이 직접 제재국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제3의 제3국의 거래자, 거래 기업,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말하면 제재하는 방안을, 법안을 만들어놨잖아요. 이거는 이제 미국이 대량 살상 무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핵무기 같은 거죠. 대량 살상 무기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었던 법인데, 그걸 이제 꽉 쥐고 겁을 줬는데 지금 이제 들어갈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과 거래하는, 예컨대 뭐 거래하는 게 참 폭이 넓거든요. 뭐 물품을 주고 사고 파는 것도 있겠지만 금융 거래도 있고 하니까, 금융회사 같은데 미국이 들어가서 미국 재무부가 가서 한 방 때리면, 저번에 마카오에 있던 그 무슨 은행 있죠, 왜 동결됐던 그런 북한과 거래했던 그것처럼 금융회사 같은 것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카드는 그런 기업들뿐만 아니라 그 정부의 그 금융회사 해당되는 까지도 타격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중이 여러 가지로 어르렁거렸지만은 직접 펀치는 안 뻔했지만, 이번에 아주 묘수 같은 걸로 중국 기업을 확실히 패고, 그리고 증거가 또 분명한 북한에 그 거래한, 하지 말라는 거래, 전략 물품을 거래한, 똑 떨어진 그거를 거래한 기업에 대해서는
조치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같은 날 이렇게 들어온 자료를 보면요, 김정은의 스위스 계좌, 이 또 스위스 계좌 하면 또 정말 이게 정상적인 나라의 리더십에 있는 사람은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김정은의 스위스 계좌 20개를 또 미국이 폐쇄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자금줄을 줘야 들어가는 건데, 이건 뭐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로 나와 있는데, 북한의 어떤 국영은행 세 곳이 퇴출됐다 뭐 그런 얘기며, 그 다음에 스위스 은행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제 이렇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사실은 엊그제 그 밤에 들어온 북한이 미사일 4발을 동시에 쐈잖아요. 북한이 미사일 4발을 쏜 건 나름대로는 제가 보기에 꼼수지만 나름대로 묘수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4발을 동시에 쏘면 사드로는 그걸 다 요격을 못한다. 그러니까 사드는 무용론일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남남 갈등을 유발했겠지만 미국은 오히려 북한이 미사일 4발을 동시에 쏘던 밤에 15,000km 떨어진 그 텍사스에서 그 사드 북한의 미사일 4발에 맞서서 사드 2대의 그 발사대를 그냥 C-17 신형 뭡니까? 그 수송기죠. 수송기. 거기에는 77톤을 실는다고 합니다. 거기 싣고 와서 그냥 바로 오산에 내리고 신속하게 전개하는 모습 보니까 미국의 판단이 참 무섭다. 트럼프 정부의 지금 뭐랄까 이 정광석화 번개처럼 빠르게 움직이는 사드 조치. 뭐 한미 양국의 고위 당국자 간에 이야기가 되었겠습니다만은 그게 굉장히 빠르게 가고, 한편으로는 사드 배치를 정광석화처럼 해가지고 그 밤 사이에 보십시오. 지구 건너편 반을 날아와서 수송기로 그 포대를 구성하는 2기의 그 미사일 그 발사대 그걸 가져다 놓고 바로 미국에서는 중국에 대해서는 그냥 한 대 후려쳐버리는 그런 보복 조치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지금은 이제 저는 역설적으로 이 사드 갈등이 이제는 강을 건넜고 던져진 주사위라고 봅니다만, 역설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길고 긴 코스를 돌아왔다. 벌써 사드 갈등이다 논란, 그 불필요한 갈등, 그리고 불필요한 논쟁이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헛되이 되지 않으려면은 저는 역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사드 논쟁과 논란이 참 어떻게 보면 유효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역설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런 사드 이런 얘기 아니면 우리는 안보라는 것이 공짜로 가는 안보라는 게 엄청난 대가와 희생과 그런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그 생각을 안 하고 갔을 거 아닙니까? 지금 사드를 반대하고 하는 그 친중적 그런 일부 세력들이 전부 다 안보에 대한 대가를 뭘로 생각하는 것인지, 안보가 비용을 치러야 되고 대가를 치러야 되고 가격 코스트가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이 안보 하지 않고 우리가 지속 가능한 국가가 됩니까? 우리가 긴 역사를 볼 때 조선시대, 고려시대부터 해가지고 구한말까지 중국에 그렇게 얻어맞고 휘둘리고, 중국이 겨우 쇠퇴하자 이제 나중에는 제국을 표방하는, 지금 일본은 제국이 아닙니다만 대일본 제국 하던 제국을 표방하는 일본 제국에 휘둘려서 36년간 식민지를 하고, 그러고도 중국을 반만년 보면서도 아직도 중국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박수치는 존재들이 있다니까 뭐 놀라울 일이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다시 이야기는 안보라는 게 공짜가 없다. 공짜로 가면 뭐 노예의 길뿐이다. 노예의 길이고 노예의 평화의 길이고 노예의 도덕일 뿐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다고 우리가 중국이 쉽게 저기서 바로 단칼에 뭐 꼬리를 내린다, 팔을 거두어 들인다, 그러면 오중에는 좋겠습니까만은 뭐 그렇게 예상하기는 어렵죠. 중국도 대국이라고 생각하고 자존심도 있다고 하는 나라인데 가만히 있을는지 모르지만 미국의 강펀치가, 또 우리가 미국의 강펀치가 너무 고소하다, 형님 도와줘서 너무 좋다 뭐 이러고 있을 상황도 물론 아닙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가는 것이고, 미국은 미국대로 보편적 가치 판단의 기준에 따라서, 이건 보편적 인류의 그 양식과 국제 질서의 보편적 그다음 이성적 기준으로 중국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은 패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응징이 마치 우리가 좋아라, 형님 있어서 마구 좋아라 뭐 이러기엔 너무나 유치한 얘기 아닙니까? 이 무한국제 경쟁 시대 미국도 우리한테 또 언제 또 다른 카드를 들고 나올지 모르고, 다만 중국이 하는 짓이 워낙 엉터리니까 미국은 미국으로서 할 수 있는 국제 질서의 한 성원으로서, 국제 질서의 한 리더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그걸 제대로 제때 강력하게 했다. 우리는 그 점을 주목한다 이겁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가는 군사 동맹에서 뭐 한미 동맹 관계, 한미의 그 우호적인 관계, 동맹 관계가 뭐 이걸 가지고 흔들자거나 가치를 가볍게 여기자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니죠. 그거는 그것대로 한미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한미 동맹 관계는 가는 것이고, 다만 이거에 대해서 좀 뭐랄까요, 우리가 또 미국에서 너무 뭐랄까 그 의존성을 높인다 할까 드러내 보이고 그거는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자국의 기준에 따라서 보편적 가치 기준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의 보편적 가치와 기준에 따라서 이성적 가치에 따라서 가는 길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준과 미국의 기준이 비슷하고 거의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맹이 되는 것이고 친구가 되는 것이죠. 뭐 그렇게 보면 좀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이 대가를 치르지 않고 우리가 가다 보면 우리는 노예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어떤 대응을 하는지 좀 더 지켜봐야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신문 지면 보시겠습니다. 일면입니다. 3월 9일자 한국경제신문 3월 9일자 목요일입니다. 이 미중 사드발 경제 보복 전쟁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잘못된 제목입니다. 보복 전쟁이 아니고 미국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응징입니다. 미국이 북한에게 불법 거래하는 중국 기업 ZT에 1조 3천억 벌금 때렸다.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삼성의 갤럭시 S7이 아니고 S8, S8 폰 주인 얼굴 알아본다. 이제 얼굴 인식이 되나 보죠. 안면 인식 기술이 세계 첫 적용. 지금 나온 게 S7 7 나왔죠. 다음 그거 볼만하네요. 이달 공개하는데 아이폰 8과 경쟁. 그러니까 휴대폰 딱 하면 주인 알아보고 작동한다 이런 얘기죠. 일반 고등학교 학생 취업 기회 대폭 늘린다는 기사가 있고요. 정부가 대우조선에 최소 2조 추가 지원금부터 뭘 또 지원하는 이 대우의 부실의 늪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국민차 소나타 뉴 시리즈 출시 모두 받겠다. 요 소나타 사진 보십시오. 이 소나타인데 소나타 뉴 라이즈 제목 해놨네. 소나타의 새로운 모델이 나오고 있다. 2면 직장인 1만 명 지갑을 열어봤더니 월 평균 468만 원 벌어서 245만 원 쓴다고 합니다. 신한은행의 보통사람 금융보고서인데요. 초등학생 자녀를 둔 40대 맞벌이 월 평균 498만 원 벌어서 교육부로 72만 원 지출 등등 있네요. 국민들의 소비 행태입니다. 3면 미국과 중국, 미국 이틀 연속 중국에 혀를 찔렀다. 화웨이도 북과 불법 거래 혐의를 조사 중이라 하고요. 아까 얘기했죠. 왕이가 그래도 미국은 훌륭한 파트너다. 그래도 사드는 반대한다. 좀 애매하게 묘합니다. 반대는 하되 톤이 약해졌다. 여기는 윌브로스 바로 그 ZTE 위반 사실 설명하고 있네요. 하여튼 북핵을 방치하는 중국에 미국이 초강경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 보면 되겠네요. 말레이시아 대북 강원 전략 외화벌이 37명 체포 하루 만에 북한과 단교 계획은 없다 했고, 이 친구는 죽은 김정남의 아들이죠. 김뭐라 했죠? 김뭐라는 애의 비디오 나왔던 그겁니다. 김한솔이. 스마트폰 안면 인증 시대 삼성과 애플의 8회 승부수 8 안면 인식 얼굴로 잠금 장치 풀고 모바일 뱅킹까지 한다고 합니다. 성형수술 해버리면 알아볼까요? 다시 입력하면 되겠죠? 정부 대우조선 만기회사채 발등에 불은 꺼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네요. 해외로 나간 한국 기업 현지에서 338만 명 고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놀랍죠? 10곳 중 한 명만 돌아도 청년 실업 60% 해결. 근데 왜 돌아오겠습니까? 지금 돌아올 여건이 전혀 아닌데 돌아오도록 여건을 만들어야죠. 그건 바로 규제, 혁파,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답은 뻔합니다. 3개월 달려온 헌재, 지금 헌재가 10일 오전 11시에 발표한다 그랬죠. 막판까지 피말리는 난상 토론. 복귀냐 파면이냐 기로에선 박 대통령. 대통령만 기로에섰나? 국민이 기로에서 있죠. 정치.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대선 시나리오. 하나만한 소리입니다. 쓰나만한 기사입니다. 이거는 그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게 당연한 건데. 홍준표 대선 경험 가장 많다. 대선 출마 생각 있다. 국제면입니다. EU 중국의 제조업 굴기로 정면 비판하고 있다. 공급 과잉으로 다 죽는다 하는 겁니다. 상공회의소 보고서
통해 그렇게 경고를 했네요. 중국에 대한 견제, 2025년까지 로봇 반도체 등 10대 산업 키우겠다는 중국의 정책이 철광, 태양광의 전체를 밟을 수도 있다는 경고를 내렸습니다. 일본의 백화점과 마트가 인력난 때문에 일찍 닫는다고 합니다. 유통업계 영업시간 단축. 미국 CIA가 아이폰, 삼성 TV로 해킹한다는 위클리키스 기밀 발표도 있고요. 중국 최대 가습체를 사들이겠다는 미국 기업,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짝퉁과의 전쟁에 나선 마윈, 가짜 팔면 종신형이다는 얘기 들어가 있네요. 뭐 이런 정도의 기사입니다. 이제 관심사는 이틀, 그렇죠. 이틀도 채 안 되네요. 남은 탄핵 심판 선고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정말 이성적이고 제대로 된, 그리고 법치를 존중하고 법치를 따르게끔 하는 그런 중요하고 제대로 된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랄 뿐입니다.